최근 한 아파트에서 동 대표의 지속적인 갑질로 인해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이 한꺼번에 사직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지역사회의 이슈를 넘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질이라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지요. 동 대표는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지만 그 권한이 부당하게 사용될 때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이 안타까운 에피소드를 통해 다시 한번 목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갑질이 무엇이고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며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막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갑질이란 무엇이며 왜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갑질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어폭력, 감정적 학대, 비합리적인 요구, 사적인 업무 지시, 심지어는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무시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의 경우 입주민들의 대표로서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인식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마치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개인적인 하인처럼 여기는 왜곡된 사고방식으로 이어질 때 갑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아파트 사례에서 보듯이 동대표라는 직위와 입주민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상식 밖의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개인적인 잡무를 강요하며 인격모독적인 언행으로 직원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들이 대표적인 갑질의 양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복될수록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죠. 갑질이 발생하는 순간 그 영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확산됩니다. 갑질을 당하는 사람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불면증, 우울증 등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업무 능력 저하와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며 결국 이번 아파트 사례처럼 직장을 포기하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또한 갑질은 조직 전체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직원들은 상시적인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일하게 되고 이는 곧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아파트 입주민 전체에게 불편과 피해를 안기게 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전원 사직하면서 아파트 관리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던 것처럼 말이죠. 갑질은 결코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소이며 결국 가해자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평판과 법적, 도덕적 책임을 안기는 자멸적인 행위입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 갑질은 어떻게 시작되고 왜 반복될까요? 갑질은 특정 개인이 자신의 권한을 잘못 인식하거나 남용하려는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아파트 동대표의 경우 자신이 입주민의 대표이자 관리사무소 직원의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내가 이들에게 지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넘어 이들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라는 왜곡된 우월의식을 갖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을 잃게 하고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권력이 커질수록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갑질이 한 번 발생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피해자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혹은 더 큰 불이익을 받을까봐 참고 견디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침묵은 갑질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 행동이 통하는구나, 누구도 나에게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잘못된 승인과 확신을 주어 갑질을 더욱 대담하게 부추기는 요인이 됩니다. 심지어 주변에서 갑질 상황을 명백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봐야 나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다, 괜히 나섰다가 나만 손해본다 하는 생각 때문에 방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갑질은 더욱 공고해지고 은밀하게 진행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침묵과 방관은 갑질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시키며 부당함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왜곡된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갑질을 막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집단 사직 사태는 갑질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아픈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갑질에 대한 모두의 명확한 인식과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동대표나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등 공동체의 중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한이 어디까지이며 어떤 행위가 갑질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권한 및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고 권한 남용의 위험성을 사례 중심으로 알리며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과 배려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아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혹시라도 타인에게 갑질로 비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안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갑질 방지 및 신고 절차를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과 불이익 없는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접수 후에는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파트 외부의 독립적인 감사나 중재기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고통을 알렸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나 2차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가 갑질 근절의 핵심입니다. 갑질은 피해자 혼자서는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갑질 상황을 목격했다면 내일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방관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지지하고 함께 문제를 공론화하며 부당함에 맞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연대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민 전체가 동대표의 권한 남용을 주시하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때 갑질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건강한 문화는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용기 있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아파트 사례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있는 갑질의 어두운 단면을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아픈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성숙하고 사람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도 함께 제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부당하게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가 따뜻한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특정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더욱 살기 좋고 정의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